아이들의 유아 자의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이들의 유아 자의를 보다 보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몰입을 엄청 많이 하고 하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스킨십인데 우리가 유아 자의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샤워 후에 음경이나 음순을 들여다보면서 혹은 만져보면서 있는 건데 유아 자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아 자의는 마찰하거나 혹은 압박하거나 이게 지속이 되면서 반복을 하면서 뭐 베개나 사물이나 손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배운 건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마찰이 지속되어서 몸이 부르르 떨릴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때 아주 몰입하고 하기 때문에 땀이 주르륵 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어요. 이 유아자의를 우리가 보다 보면 당황스러워서 아이를 제지하거나 혹은 검색을 해보죠. 근데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흔연스럽게 생각해라. 그리고 뭐죠? 자연스러운 거다. 모르는 척해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아 자의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이야기,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이야기하거나 태도를 취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팁이 되시거나 좀 불안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아자의가 왜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남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이렇게 이어지는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성격 발달 이론을 설명을 할 때 한 인간이 구강기 때 우리 아이들 그렇죠 막 입에 그 굉장히 몰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한 인간이 한 부위에 굉장히 재미를 추구하거나 감각을 탐색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근데 그 이동을 하는 거예요. 구강에서 항문으로. 그러니까 항문기에는 이제 배변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남근기. 그래서 음경과 음순과 음남 관찰하고 만져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물어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너무 당연한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때 흔연스럽게 넘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격 발달 이론이라고 했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성격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죠? 우리가 오늘 남근기 시기를 공부하는 날이니까 남근기 시기에는 마찬가지로 자극에 있어서 너무 제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던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과시하는 허세를 좋아하는 경솔한 혹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좀 혼란스러운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성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 유아자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안다면 아이의 건강한 성격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까요? 우선 자연스러운 유아자의와 우리가 좀 도움과 개입이 필요한 유아자의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유아 차이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이가 잠자고 일어나서 혹은 TV를 좀 오래 봐요. 혹은 좀 지루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유아 자의를 좀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약간 멍 때린다거나 조금 이완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아이가 충분히 자극점이 있고 어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자의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이게 지속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좀 아이의 환경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봐 줄 필요가 있는 유아자의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자연스러운 유아 자의 같은 경우에 그죠? 그냥 우리가 좀 모르는 척 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선을 이미 뒀다거나 아니면은 이야기가 툭 하고 나왔다거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이에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재미있었어. 그러니까 이 유아 자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더러운 거야, 혼나,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 하는 거야? 물었는데 나 고추 만지고 있었어. 그러면 그랬어. 재밌었어. 그 다음에 아이에게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다른 놀이 하자. 혹은 자주 하는 건 아니야. 재밌었어.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세균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 세균 들어가. 그래서 굉장히 큰 주사를 맞아야 돼. 병원에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사실 아이가 더러운 손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성교육의 일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겁을 주거나 유아자의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유아자의는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미지를 심어주지는 말고 다만 아이에게 있잖아, 음경과 음순을 감싸고 있는 그 살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얇아서 세균이 쑥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깨끗한 손으로 만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확하게 진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 우리가 협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우리가 심어주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아까 개입이 필요한 유아자의, 도움이 필요한 유아자의 같은 경우엔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아이에게 하지 마. 왜 또 하는 거야? 저번에 약속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통하지가 않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느냐? 이 아이 환경을 봐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왜 이게 놀이로 고착화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몸에 스트레스가 좀 많은가? 에너지를 좀 풀어야 되는데 몸의 에너지를 풀 수가 없이 핸드폰을 많이 하게 된다거나 혹은 좀 정적인 활동에 있어서 갇혀 있다거나, 근데 이 아이는 기질상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아이예요. 그렇다면 몸이 좀 야찌뿌둥하겠죠. 그러면 그럴 때 유아자의를 접하게 되면 뭔가 땀을 탁 발산을 하면서 몸의 에너지가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좀 더 자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에너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봐줘야 돼요. 이 아이가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거나 혹은 욕구 불만들 이런 것들, 아이가 뭐 동생이 생겼다거나 이사를 갔다거나 혹은 요즘에 가정적인 환경이 좀 달라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셔야 돼요. 마지막은 아이가 좀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놀이를 하더라도 어떤 놀이를 혼자서 하게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적당한 지루하면 괜찮은데 그게 과잉되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놀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찾은 과정에 있어서 뭔가 코치도 없고 살펴주시는 사람이 없다면 아이는 그 와중에 이 자이라는 놀이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놀거리가 없으면 그게 생각이 나서 언제든지 놀이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먼저 보셔야 돼요. 또한 아이가 좀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도 이유와 자의를 한다라고 하면 아이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까 똑같습니다. 유아 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마시고 재밌어, 맞아? 이상한 느낌이 들지? 이렇게 긍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는 건 아니야. 이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유아 자의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혹은 너무 강조하시면서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닙니다. 개입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가르쳐 줘야 될 건 가르쳐 주면서 아이의 변화를 지켜봐야겠죠. 유아 자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문장들을 들으셨으면 아이들하고 대화 나눈다거나 아이들하고 뭔가 흔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모님의 마음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